안녕하세요. 김현행정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수용 대상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국가에서 이러한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 위반으로 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농지법을 위반하든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을 하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농지법을 예를 들게요. 농지법은 이제 우리가 농지를 구입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농지증이라는 걸 받죠. 농지증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전에도 뭐 하죠?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잘 작성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질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거를 믿고 당신은 농사를 짓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믿고 농지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분들한테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는 걸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하죠. 처분 명령을 해서 일정 기간을 주죠. 뭐 6개월이든 1년이 줍니다. 그 기간 안에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해서 처분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강제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인 거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빨리빨리 농지 처분하세요. 당신은 농지를 농사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행강제금인 거죠. 그런데 해당 지역이 이제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3기 신도시 많죠. 인천 뭐 서구, 남양주, 특히 시흥시, 광명시 이 일대는 농지를 불법 전용해서 쓰지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공장, 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는 조만간 수용이 될 거예요. 수용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해당 농지는 농지 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로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뭐죠? 이행강제금은 왜 나오죠? 농지법상?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농사를 져라. 여기는 농지니까 농사를 져야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예요. 근데 어폐가 있죠? 수용이 되는 땅은 조만간 농지로서 이용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시공고가 나가게 되면 농지 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실상 농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농지를 쓰세요 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모순되는 얘기인 거죠. 설사 농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질 목적으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누가 당장 개발할 땅을 농사를 지려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모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로 이용 안 하고 안 파니까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예요 라는 것들이 행정상 굉장히 편법적이고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라 있거나 뭐가 어떤 당장 이제 농지로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관련된 법률인 건 뭐죠? 토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법이 되겠죠. 토지보상법상 이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지 파세요, 이행강제 부과할 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퉈서 농지 처분 명령 효력이 상실된 부분이다. 더 이상 농지 처분을
효력을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기왕에 또 이행강제금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든 행정심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그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그 개발이 지금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유예를 해라 라는 그런 것들을 일선 행정기관에 다 고시 전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죠? 국토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것들이 좀 행정상 좀 모순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수용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또는 뭐 농지처분명령으로 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의뢰가 들어와서 좀 상담을 해주다 보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본인의 권리구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예.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잘 계속해서 뭐 구독해서 주시면은 저도 뭐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